내 온도는 120도가 끓는 점인데 상대는 70도가 끓는 점이라고 해요. 제가 70도로 낮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가요. 150도로 하자니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70도로 낮추자니 제가 식어가요. 저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싶은데요. 머리와 마음이 달라서 헷갈려요. 근데 저거는 끓는 점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저거는 그냥 사랑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다르다고 봐요. 저런 연애는 언젠간 헤어져. 어. 그리고 솔직히 나는 저 말이 어린애로 들려. 왜냐면 나는 굳이 끓는 점을 왜 맞추지? 야, 내 마인드는. 끓는 점을 왜 맞추지? 이 사람은 150도대로, 이 사람은 70도대로 연애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이 150도가 되거나 이 사람이 70도가 돼야 되는 거지? 끓는 점을 맞추는 연애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사랑하면 막 존나 사랑해야 돼. 막 사랑해 사랑해 다 주고 막 이래야 돼. 상대는 근데 표현을 잘 안 해줘. 그게 서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지금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는데 당사자는 그냥 기대 심리로 연애하는 거예요. 본인의 욕심으로. 왜 끓는 점을 맞춰서 연애해? 각자의 사랑 방식이 다른데 왜 그 남자는 70도라 생각하고 본인은 150도라 생각해요? 아니야.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야. 왜 너의 사랑이 150도로 더 뜨겁다고 생각해? 사랑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70도로 맞춰주려니까 사랑이 식어요. 개소리 하지 마. 너로 인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네가 바라면서 150도를 바라면서 150도를 쏴서 그래. 저 사람의 70도를 인정해주면서 내가 사랑해줬다면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네가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만큼을 기대하고 하니까 계속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이만큼을 못 해주는데.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인데. 얘는 사랑을 10번 말해. 난 한 번 말해. 하지만 그 크기가 다르진 않아. 근데 너는 10번 말하면 상대방도 10번 하기를 바라니까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무슨 끓는 점 온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랑의 온도는 같아. 상대방도 본인도 특별히 부족하게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분명 같은 온도로 사랑해요. 방식이 다를 뿐. 그저 본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에 채워주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온도는 낮다고 표현하지. 네 사랑은 뜨겁다고 표현하고. 이 얼마나 경솔한 표현입니까? 안 돼. 아니 돼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 누굴 만나도 사랑할 수가 없어. 결국 모든 사랑은 실패해. 그렇게 사랑하면. 음. 남자친구가 싸울 때마다 입을 닫아버리고 피해버립니다. 기다려보기, 똑같이 방치해보기, 진지하게 얘기해보기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요. 여전합니다. 본인은 노력한다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죠. 그 변화를 혼자한테만 보일 뿐. 그러니까 있잖아. 사람을 바꿔서 만나야지. 상대가 바뀐다고 했는데 바뀌겠지? 그런 이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고 상대가 내가 고쳐볼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고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면 절대 아무도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 사람이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바뀔 수 있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바뀐 모습을 보려고 연애를 한다? 그럼 계속해서 실망밖에 안 해요. 그래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사귈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야. 자, 10번의 A 상황을 도달했을 때 얘가 10번 힘들게 하는 애야. 그래서 헤어지자 했어. 했더니 바뀌겠대. 근데 얘가 또 하네? 근데 또 한 게 아니야. 얘는 A라는 상황이 2번 왔을 때 첫 번째는 참았고 두 번째에 나온 거야. 근데도 나는 그 두 번째에 한 번 나온 건데도 그냥 얘는 여전한 애라고 느껴져. 사람이 그래. 어. 나도 그 바뀐 모습을 못 봐. 결과적으로 얘가 한 번 참은 모습은 신경도 안 쓰여. 일단 행동하는 것 순간 그냥 똑같다고 느껴져. 얘가 9번 참다 한 번 하면 옛날에 10번 하던 거랑 똑같이 느껴. 아, 얘는 겉바 안 바뀌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 사람이란 게.
얘는 바뀌기 위해 9번이나 참은 건데 그 9번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9번 참다가 10번째만 해도 이미 난 노이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행동으로도 그냥 이미 아이 역시 안 바뀌어 이렇게 돼 사람이. 그래서 그 참는 모습을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야. 바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봐야 된다는 거야. 분명 얘는 바뀌었다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하고 있다니까? 바뀌진 않았더라도. 결국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게 스트레스가 받고 그걸 이별까지 생각할 정도까지 갔다면 그냥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야 됨? 그 모습을 보고 아 얘가 날 위해 노력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만나라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개거 왜 따짐투야? 그거 보고 용서하든 말든은 네 맘대로인데 굳이 만날 거라면 그 모습을 봐야 된다고. 바뀐 모습을 보지 말고 그래라 이거지. 그냥 그래라 이거. 만나든 말든은 뭐 네 맘이고 뭐 이게 뭐 용서든 말든 네 맘인데 굳이 사람 바꿔가면서 만나고 싶으면 상대의 노력을 보라고. 바뀐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저거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뭐 저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방금 그 말이 너무 와닿네요. 조금 더 참아봐야겠어요. 그 한 번에 당장 너무 힘든데 뭔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 희망 고문 뭐 그런 거 자꾸 다 하게 되네요. 쉽사리 이별도 못하겠고 뭐좀 더 참아보고 뭐 헤어지든지 뭐 그전에 나아지면은 뭐 나아지는 대로 만나든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노력을 보는 거랑 결과를 보는 거랑 되게 다른 게 내가 결과만 보면 안 바뀌었네 가 욕이 되지만 결국에 얘가 9번 참다가 한 번 했잖아. 그러면 그래도 9번이나 참아주는 노력을 했네. 그럼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가. 고마워. 그래도 이전에는 계속 안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 번 했네.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나와. 그런 좋은 모습을 보면 관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달라. 그럼 상대방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노력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은 걔도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대만 노력한다고 되나? 분명하게 나도 노력해야 돼요. 알아? 알아라? 알랄랄랄라? 여우님 만날 때마다 맨날 본인 자랑만 하는 남자친구 얘기 듣기 고역스러운데 제가 너무한 걸까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걸 즐기고 인정에 미쳐있고 사람들 항상 금 나누면서 다 본인 아래로 봐요.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잘난 척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주체가 안 되나 봐요? 그럼 헤어져. 저거 저 많은 글자에 다 남친 욕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저거를 저 시작부터 끝까지 욕밖에 안 하는데 저게 연애야. 무슨 저게 왜 연애야. 저거 친구들 중에 개같이 보기 싫은 친구 욕할 때 저렇게 욕하는 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기 싫을 때. 맞아요. 저거 봐봐. 저 글을 읽어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은 거잖아.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욕할 때나 싫은 걸로만 가득 채운 글. 저 안에 좋은 글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지면 그냥 헤어져야 돼. 왜 헤어져야 되는 줄 알아? 예쁜 짓도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똑같아 보여. 상사가 존나 싫어. 그러면 상사가 사탕 까먹지. 그러면 저 사탕 존나 맨날 처먹네 저거. 그냥 사탕 먹어도 욕 나온다고. 그냥 저 정도로 싫어지면 정내미가 다 떨어져. 하는 거 다 꼬라지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 보여.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연애를 못하는 상태야. 그나마 여친이니까 그래도 애인인데 내가 잘못된 건가? 합리화하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거야. 저거 지금 어떻게든 되돌려보려고. 근데 저게 이미 밉상인데 답대가리가 없는데 저게 저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연인 사이에서 보통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도 이제 얘는 역시 또 지 자랑이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보통 내 여자친구가 자기 자랑하면 귀여워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저거 지 자랑하네. 그냥 자기의 때네 나르시시스트네. 이렇게 안 된다고 보통은. 근데 저건 이미 정내미가 떨어지대로 떨어져서 저거는 예뻐 보일 수가 없잖아. 지 자랑하는 게. 저건 끝난 관계야. 저건 답이 없어. 이제 저렇게 만나면 언젠간 헤어져. 그리고 얘기만 들어봐도 정내미 떨어질 것 같아. 내내 지 자랑만 한대잖아. 내내. 이게 뭔 소리냐면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내 지 얘기만 해? 그러면 연인 사이에서 내가 뭐 그거 방청객으로 온 거지 애인으로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저거는
답대가리가 없지 저런 거는. 정냄이 떨어지긴 해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은 뭐 할까? 이 사람은 뭘 먹을까? 이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이런 결국에는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거는 사랑 같지가 않지. 지 얘기만 하루 엔종이라면 그것도 자랑만 꼴 되기 싫어. 아우 꼴 보기 싫어. 정냄이 뚝뚝 떨어져. 너무한 게 아니라 걔가 너무한 거지. 걔가 헤어져라 그런 애 만나서 뭐하냐. 그 있지,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들을 옆에 두고 이용하면 이용 가치가 있어. 진심으로 걔네들 조금 이렇게 오고오고 해주고 조금 이렇게 들어주고 이러면 뭐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이래.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이랑은 가까워지면 안 돼. 좀 친해지면 이제 뒤지게 스트레스 받아.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폭탄이야. 사귀는데 절대 먼저 전화 안 하는 남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 전화는 절대 먼저 안 하는데 그냥 잘해주고 착하면 뭐 상관없지 않나? 왜냐면 전화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거기에 나 포함. 근데 보통 나는 연락은 용건 전달에 가깝지 뭔가 데이트의 용도로 쓰질 않아. 연애의 일부라는 생각을 잘 안 해. 연락이. 그러니까 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도 나는 주말에만 만난다 해도 전화 안 하는데. 만났을 때 하루 종일 앉아서 떠들면 되잖아. 둘이 얼굴 보고. 나 이렇게 만나서 있고 얼굴 보고 있고 이런 게 좋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쌓아놓은 에피소드 그냥 만나서 실컷 떠들면 되잖아. 평소에는 나 이제 일 시작해, 뭐 오늘 열심히 해, 뭐 밥은 먹었어, 잘 챙겨 먹어, 뭐 이런 카톡 정도는 하는데 막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난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화 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막 하진 않아. 나는 그리고 또 그게 문제인가 싶은 게 남친이 전화를 왜 걸어야 돼? 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왜 전화를 굳이 걸어야 돼? 걸고 싶은 사람이 걸면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걸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그게 손해라 생각해? 걸고 싶은 사람이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나는 봐봐. 뭐 그래서 연애를 안 하는구나 이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여자친구 없었는데? 왜 자기는 나한테 전화 안 해? 이런 사람 없었어 나는. 해주길 왜 바라지? 걸었을 때 받아주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상대를 너무 인정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각자의 연애 방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연애는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방식이 맞고 네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 방식을 상대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을 저렇게 하는구나, 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나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근데 내가 전화할 때마다 매번 받아주네? 그거는 애초에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은 통화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번 통화할 때마다 전화를 받아줘. 그거 자체가 존중이야.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 방식을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그거 자체가. 근데 난 하는데 넌 왜 안 해? 이건 강요지. 저 사람의 사랑을 존중 안 해주는 거지, 그 행동은. 왜 난 하는데 넌 안 해? 이거는 사랑이 아닌가? 존중이 없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생각하겠지. 왜? 내 사랑만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그럼 나랑 같은 사랑 방식을 갖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랑 방식이 아예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그렇게 사랑을 하려면. 그럼 나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난 여자친구한테 내가 먼저 전화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나한테 되물어 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여우님은 사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 나는 과연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이 없을까 그러면? 아니거든요. 난 되게 많이 사랑하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내가 굳이 안 해요. 이게 뭐 난 중요하다고 안 느끼니까. 근데 상대는 그게 중요하다 느낀대. 상대가 나한테 매번 전화해? 존중. 항상 받아요.
근데 상대방도 내가 전화 걸 때마다 받아주는 걸 아니까 본인들 또한 자기의 사랑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걸 아니까 상대도 날 존중해 주는 거겠지. 이 사람은 전화를 먼저 걸지 않는 사람. 사랑해서 전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난 중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날 존중해 주네. 나도 저 사람의 사랑 방식 존중.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얘가 전화가 와도 다 씹어. 만나도 제대로 안 해줘. 사랑하는데도 맨날 게임이 먼저고 막 게임하느라고 내 전화도 다 씹어 막. 나랑 만나는 것도 귀찮아. 이런 거는 문제가 있겠지.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 근데 굳이 상대방이 나한테 오늘따라 전화가 받고 싶네? 이렇게 하면 나도 걸지. 저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전화를 받고 싶은 날인가 보다.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울적한가 보다. 그럴 땐 걸지. 이거 너무 저거다. 늙은이 같아. 전화 걸지. 부탁하면 걸지. 근데 굳이 내가 막 알아서 먼저 전화 걸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나는 잘 모르겠네. 그게 서운할 일인가? 마음적으로 잘해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전화하고 요런 자잘한 것까지 서운하잖아.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연애하기 힘들어. 그러면 솔직히 서운할 거 5만 가지 다 있는데 그 자잘한 것까지 서운해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나도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죽이는 거랑 똑같아.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권태기가 온다니까. 이런 자잘한 걸로 다 서운해하면 그제 와서 되돌리려면 못 되돌려. 감정의 식음, 이별 혹은 권태기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쌓이는 경우들이 많아. 내가 해소할 수 있을 만큼만 쌓아야 돼. 자잘한 것까지 다 서운하고 다 힘들어하면 쟤도 제대로 지치고 나도 나대로 지쳐. 어느 순간 이별해버린다니까. 지쳐서. 상대방의 사랑 방식을 존중해줘야지. 마음만 진심이고 잘 행동해준다면. 물론 존중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나도 저 사람의 사랑 방식을 조금 닮아가. 난 매일 전화하는 사람이야? 제 사람은 매일 전화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느 순간 이 사람 전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나도 전화 양이 좀 줄고 저 사람은 오늘은 전화를 안 하네? 이러면서 한 번씩 또 걸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맞춰져 가긴 해요. 서로 존중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랑을 존중해주면 서로의 사랑을 존중하면. 근데 막 너무 자잘한 걸로 서운해하지 마. 그거 연애 못해 그러면. 서운하려 그러면 그냥 진짜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서운해. 밥 떠쳐먹는 것까지도 서운해. 서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헐로 뭐라 하지 마. 존중해 존중. 여우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연애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연애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서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지 않는 연애 관계. 그냥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사람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선정적인 막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남사친이나 이런 남자들을 자주 만나거나 뭐 이런 거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술을 엄청 마신다든지 그리고 담배를 핀다든지 그리고 몸에 문신이 좀 많다든지 막 이런 거는 내가 절대 이해를 못 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다른 거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연애는 나의 평범함이 그 사람으로 완성될 때 그게 가장 좋은 연애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특별함, 어떠한 설레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하루, 어제와 같은 오늘 그것을 완성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면 충분하다고 봐요. 어떠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버리면 특별함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 없으면 항상 아무렇지도 않은 오늘 하루에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아침 인사 뭐 그 사람의 안부 인사 그 사람의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 평범함이 완성되는 그런 거라면 난 사랑이 항상 100%면 안 된다고 봐요. 난 오히려 내가 98%야. 그리고 그 사람의 2%가 나를 채워줘서 내가 100이 돼. 그게 좋은 사랑이라 생각해. 그 사람도 물론 그 사람의 삶이 98%고 그 안에 나의 2%가 들어가 있는.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내가 2%씩 들어가 있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2%, 자기 전에도 내가 2%, 뭐 씻으면서도 내가 2%,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내가 2%. 그 정도의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일상에 녹아있는 사랑? 그게 그냥 가장 좋은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설레임을 추구하는 사랑이 틀렸냐? 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또 항상 설레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TV나 이런 데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아직도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설렌다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혹시 사람한테 대인 상처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진짜로 믿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더뎌도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꾸고 싶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내가 치유하지. 상처는 결국에 나의 재생 능력으로 나아지는 거야.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왜 받는 줄 알아? 기대해서 그래. 그럼 상처를 받는 진정한 이유는 내 탓인 거야.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았다면 상처도 그만큼 받지 않아요. 결국 기대한 내 탓이야.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아니야. 내가 만든 상처지. 내가 사람을 믿고 싶어? 그럼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믿고 싶은 마음도 내 거야. 얘가 날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믿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싶어?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상처받았다고 남들한테 고쳐달라고 해? 어떻게 하지? 징징거려? 잘못된 거지. 누군가를 믿어주고 싶어? 누군가가 가까워지고 싶어? 상처받을 전제하에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 상처를 받았을 때도 조금은 덜 할 거예요. 왜?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좀 덜 아플 거예요. 기대라는 것이 그렇게나 무거워. 기대한 만큼의 무언가를 얻으면 기쁨도 그만큼 크지. 그래서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인생 살면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 있지?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 그거 왜 하겠니? 그분들도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단 한 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얻는 게 그만큼 수많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한 명 얻을까 말까 한 거야.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 당연한 거예요. 원래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아. 그걸 알고 살아야지. 성공은 적으니까 특별한 거야. 대부분이 성공이면 실패가 더 특별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사람 사는 일은 대부분 실패가 더 많다. 실패 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애초에 실패하고 그걸 고쳐나가면 고쳐나갈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실패 안에서 배워야지. 괜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겠습니까? 실패 하나하나에 아파하면서 또 실패했어. 자기 혐오, 죄책감, 뭐 좌절감. 그럼 결국에는 또 똑같은 실패를 하겠지. 매일 실패해야 돼. 전의 실패보단 달라져야지. 응? 그렇게 점점 성공이랑 가까워지는 거지. 징징대고 아파하고 남 탓하고 난 착했는데 쟤가 나빴어,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결국에 세상을 바꾸는 법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야. 그랬을 때 내 세상이 바뀌어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결국에는 내 마음가짐이 안 바뀌면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어. 고민 와 있는 게 있네. 뭐 좀 몇 개 읽어볼까? 남자친구랑 3년 만났고 동거 커플입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약속에 두세 시간씩 늦고 남자친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있던 중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을 갖자고 얘기했습니다. 만나면 피곤하다 하고 쉬자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고쳐질까요?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되겠냐? 너 예뻐? 내 친구 만나볼래?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가 착해. 착한데 연애를 너무 안 해서. 어.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관계 형성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무서운 거야. 연애할 때 있잖아.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관계를 깎아 나가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요거를 이렇게 만들잖아. 그 다음에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돼.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됐다면 계속 긴장하고 거리를 둬야 돼. 딱 지금이 이 관계의 형태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지금 정도의 텐션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 지금이 더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텐션을 높여보거나 해서 조절을 해서 관계를 딱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관계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돌을 깎아내는 거랑 비슷해. 뭔 소리냐? 이만한 돌을 깎아서 이만하게 만들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돌을 붙일 수가 있어? 이미 다 조각났는데? 탕탕탕탕 쳐서? 다 조각난 걸 어떻게 붙일 거야? 못 붙여. 관계란 깎아내기만 할 수 있어. 살을 붙이는 건 어려워.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형태를 갖출 때 최대한 조심해서 깎아내고 그 깎아낸 형태를 유지해야 돼. 한 번 틀어져, 한 번 깨져, 한 번 비틀어져 다시 붙일 수가 없어 이거를. 관계라는 것이 그래.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오래도록 깎아내고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해야 돼. 그게 흐트러지면 되돌리기가 힘들어. 돌을 깎는 노력이라고 하잖아. 돌을 깎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힘들게 깎아낸 고거 며칠 시간쯤 갖는다고 어떻게 될까? 안 돼요. 이미 형태가 틀어졌다면 뭐 최선을 다해보고 온몸을 바치지 말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왕이면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낫지 않겠어요? 불행한 추억 하나보단? 최대한 그냥 덜 상처받았을 때, 내가 쿨하게 넘길 수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았을 때, 그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상처라는 것이 잘못 관리하면 덧나고 그게 흉지고 그게 결핍이 되는 거야. 마음이란 상처가 그런 거야. 상처도 여기 까진 것도 잘못 관리하면 흉져. 덧나고 곪고. 별거 아닌 상처라고 했다 뒀다가 심해지는 경우들 많아. 근데 마음의 상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잘못 상처 나면 너무나 오랫동안 아프고 그게 흉이죠. 그러면 그게 어떠한 결핍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일반화 혹은 어떠한 트라우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죠. 다음 사랑을 할 때 그 상처가 어떠한 집착을 만들거나 상대에 대한 의심을 만들거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상처만 받으세요. 너무나 큰 상처나 너무나 아픈 상처는 웬만하면 안 받길 원해. 나는 그래서 보통 이미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으면 대부분 그래. 헤어져라. 그럼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를 해. 야, 솔루션을 줘야지 뭘 헤어지라 그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솔루션이야. 이게 내 식의 솔루션이야. 더 상처받지 마. 적당한 상처는 도움이 될 수 있어 내 삶에. 너무 큰 상처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후유증이 세게 올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을 때 더 단단하게 붙는데요. 근데 알죠? 뼈가 너무 조각조각 부러지면 나중에 붙어도 여기가 아파. 후유증으로.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적당한 부러짐 혹은 적당한 상처는 날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맞아. 하지만 너무 큰 상처는 후유증이 남아. 내가 보기에 충분히 상처를 받았다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헤어지라고 해. 뭐만 하면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베스트 같아서야. 결국에 지금 이 사연자도 시간을 갖자고 얘기한 이유는 저거야. 아직 사랑하니까야. 사실 머리로는 알아. 이 연애 잘못된 거 알아.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고 싶어. 상처도 많이 받았어. 근데 차마 헤어지자고 못 하겠는 거야. 헤어지면 힘들 게 뻔하니까. 왜? 나 아직 좋아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그게 바뀌려면 적어도 여자친구가 와서 남자친구가 바뀔까요? 시간 좀 가지면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나한테 와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러는데요. 여우님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걔가 직접 와서 고민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 상처를 주는 애가 와서 나한테 물어봐. 그럼 차라리 가능성이 있겠는데 상처를 받고 있는 애가 와서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바꿀 능력이 별로 없어. 아니 바꿀 의지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마음 알겠어. 헤어지기 싫은 마음도 알겠어. 하지만 애가 보기에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차라리 조금 더 이성적일 때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게 맞아. 저게 길어지잖아. 이별의 방향성이 너무 뻔히 보여. 어떻게 헤어지는 줄 알아? 결국에 여자친구는 참고 남자친구 저렇게 만나다가 여자친구 빡쳐. 그래서 투덜투덜 얘기해? 당연히 남자친구, 소홀한 남자친구? 조금의 투덜함도 더 짜증나게 느끼겠지? 그럼 화내. 그럼 싸움 커져? 서로한테 말로 상처 주고 헤어져. 저걸 저렇게 질질 끌면 의미가 없다고 나는 느껴져. 차라리 이성적일 때 나는 이런 것들이 견디기 힘들어.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좋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덜 상처받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남자친구가 나아질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제로일까요?는 아니겠죠. 그게 뭐 0. 몇 프로든 1%든 뭐 혹은 한 2, 3%든 존재할 수는 있겠지. 혹은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본 수많은 고민 상담자들은 그 0. 몇 프로에도 속하지 않더라. 수많은 후기들을 들어보면 다 끝이었어.